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요,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원한 고전,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책에 담긴 그 강렬한 삶의 지혜,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소설은요, 정말 다른 두 남자의 이야기예요. 한 명은 책으로 세상을 배우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온몸으로 그냥 삶을 부딪혀 겪어내는 사람이죠. 전혀 다른 이 두 세계가 만나서 부딪히고 또 서로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그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과 진짜로 산다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두 세계의 충돌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선 말 그대로 지성으로 똘똘 뭉친 책벌레 한 명과 야생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맹수 같은 남자가 운명처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한쪽은 젊은 지식인 화자죠. 세상을 오로지 책과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반면에 다른 한쪽 조르바는 어떻습니까? 본능, 열정, 행동, 그냥 삶 그 자체를 살아내는 사람이죠. 이 둘이 만났다는 거,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너는 책 속에 갇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이 화자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삶을 찾아야겠다 하고 결심하고는 크레타 섬에 있는 광산으로 떠나기로 하죠. 그리고 항구에서 정말 운명처럼 조르바를 만나서 그를 자기 사업의 감독으로 고용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만남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크레타의 실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화자는 드디어 책장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조르바라는 살아있는 책을 통해서 진짜 삶이 뭔지 그 가르침을 하나씩 얻기 시작하는 것.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 한마디에 조르바의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천국을 바라서 혹은 지옥이 무서워서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조르바의 이런 생생한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화자가 평생 끼고 살았던 책들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잉크랑 종이로만 가득 찬 생명력 없는 껍데기처럼 느껴진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조르바도 젊었을 땐 전쟁터에서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일을 겪고 나서는 국적이나 사상 같은 걸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냥 불쌍한 인간이고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는 깨달음에 도달한 거죠. 이게 바로 몸으로 배운 지혜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삶의 잔혹한 춤입니다. 지금까지의 낭만적인 분위기는 잠시 잊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사랑, 질투, 죽음이 뒤엉킨 섬의 어둡고 폭력적인 맨얼굴을 보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여인 때문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과부. 근데 그녀의 당당하고 독립적인 모습이 오히려 남자들의 욕망과 질투심에 불을 지피고 말죠. 이게 결국 끔찍한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결국 그녀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어떤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슬픔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은 가장 성스러운 날에 터집니다. 바로 부활절 축제일이에요. 모두가 용서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날, 마을은 광기에 휩싸여서 한 여인을 자신들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 좀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과부를 해치려고 할 때 오직 조르바 한 사람만이 인간답게 그녀를 지키려고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저항은 실패로 돌아가고 여인은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죠. 이 사건은 조르바의 그 자유로운 영혼조차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잔혹한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야심찬 광산 사업이 아주 영광스럽게 파멸하는 순간이죠. 조르바가 야심차게 설계한 산꼭대기에서 해변까지 통나무를 옮기는 케이블 철도, 드디어 개통식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도사들까지 와서 성공을 빌어주면서 축복 의식을 거행해요.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보지는 그 배로입니다. 완전한 재앙적인 실패. 첫 통나무가 내려오는 순간 그 거대한 구조물 전체가 비명을 지르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돈과 희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이 소설의 심장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절망의 순간에 조르바와 화자가 뭘 했을까요? 좌절하고 울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웃습니다. 남은 양고기를 굽고 와인을 마시면서 해변에서 춤을 춰요. 실패를, 파멸을,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조르바가 화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꺾이지 않는 정신입니다. 크레타 섬에서의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조르바의 진짜 가르침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헤어질 때 조르바가 화자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고요. 아주 긴 끈에 묶여 있을 뿐이라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길 망설이는 화자에게 그를 묶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스스로 끊어내라는 마지막 숙제를 남긴 거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조르바의 유언이었죠. 내가 뭐랬든 후회는 없다. 나 같은 사람은 1000년은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이 마지막 말에서 그의 삶 전체가 느껴지지 않나요? 후회 없이 모든 순간을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그 당당함이요. 조르바의 죽음마저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얌전히 눕는 걸 거부하고 창가에 버티고 서서 산을 향해 웃고 소리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저항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의 삶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듯한 정말 강렬한 마지막이죠. 조르바는 떠났지만 그의 질문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긴 끈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그 끈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낼 용기가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